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더 나은 삶을 찾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는 밀리머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50대 직장인 4분을 모시고 은퇴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학교 도착하면 늘 저를 기다리는 고정 환자 4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환자라 혈압도 재줘야 하고요. 때론 상처 치료도 해주고, 최근엔 또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해서 제가 다독다독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네 환자의 특징이랄까 공통점은 첫째, 다 50대 이상이고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존이 높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또 보기와는 달리 가방끈이 엄청 길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또 보기와는 달리 겉은 멀쩡한데 쓸개를 떼냈다, 대장을 잘라냈다, 심장 위치가 남들과 다르다, 이런 좀 저렴한 몸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네 번째가 최강인데요. 좀 눈치가 없고 멘탈의 최강 소유자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선생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퇴직한 후에 뭘 하면 좋을까요? 퇴직 시점에 요즘은 좀 너무 젊어서 뭔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김 선생님은 은퇴 몇 년 남으셨는데 선생님은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역사 탐방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다니시고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 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퇴직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는 또 관광 해설사 땄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준비 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고민은 네. 저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요. 첫 번째,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과찬이고요. 사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수능 감독이 있었을 때 장학관이 저를 역사 선생님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 못 풀고요. 답이 있어야지 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참 역사 선생으로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실 저는 가방줄이 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역사학도가 되기라고 했고 지금까지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또 그것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꼈습니다. 심각한 그 집사람의 그 바가지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걸리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 이모작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정년이 3년째 되는 해 졸업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는 학교를 떠나면 안 되겠다. 학교에서 살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라든지 불안감,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모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색해 본 결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보고 몇 권의 책을 쓰는 거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고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불안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 입장에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제가 잘 모시고 화장도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모셔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책을 내는 것과 엄마를 아버지 옆에 잘 모시는 걸로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가이드증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역사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답사 필요합니까?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EBS 문제 풀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뒤틀리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네. 이 고등학교 선생하면서 답사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받고 예. 선생님들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역마살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몇 군데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은 그래서 자꾸만 뭐 선물 안 사갖고 온다. 예. 근데 자기는 선물 안 사갖고 오거든요. 그럼 나보고 자꾸만 선물 사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혹시 그분이 피 선생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 선생님은 책도 많이 보시고 책을 여러 권 낸 저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또 제가 제일 부러운 영어 잘하시잖아요. 제가 영어 회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선생님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지, 영어 잘하시니까 뭐 할 일 많지 않나요? 일단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잘 안 팔렸어요. 폭망했죠. 그 다음에 영어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뭐 영어 뭐 잘하면 뭐 은퇴 후에 뭐 할 일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엄청 잘하지 않는 한 크게 쓰임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워낙 영어를 또 잘하니까,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가는데 영어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구글 번역 앱 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안 되면 한국어 가이드 쓰세요. 우리말 겁나 잘합니다. 다 돈이 있으면은 여유롭게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나라 또 영어 교육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쓸모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뭐 시험 본다니까, 수능 본다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도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는 유튜브에 영어 회화 잘하는 법 내지는 영어 회화라고 검색해 보세요. 근데 왜 그거 진짜 저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그냥 동영상 조회수 많은 거 쭉 골라서 한 10개, 20개 정도 보면은 영어 회화 공부하는 법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이 딱 오실 겁니다. 문제는 뭐든지 그런 것처럼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애매합니다. 실천하는 게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듣고, 영어 잘하는 법을 듣고, 영어 잘하는 법을 말하고, 이건 필요 없고, 영어 자체를 듣고, 영어 자체를 말하고, 이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인의 현아 구강 구조나 한국인의 혀나 구강 구조나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뭐 혀가 우리보다 2배 더 긴 것도 아니고. 길어요, 길어. 짧은 거 아닌가요? 짧어. 하여튼 구강 구조는 똑같으니까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 가르치는 영어 회화 강사님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지셔야 돼요. 영어의 바다는 뭐냐면 영어로 된 미국 드라마, 줄여서 미드, 주로 모던 패밀리 이런 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보시고, 두 번째는 영어 자막으로 보시고, 세 번째부터는 자막 없이 보면서, 그다음에 대본을 인터넷에서 구해갖고 따라하면서 계속 반복, 성우가 된 것처럼 각자 성우 역할로 막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점 발음도 좋아지고 듣기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끈기와 시간적인 어떤 여유,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게 계속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드는 겁나 많습니다. 네. 겁나 많아요. 다 보고 죽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 따라 재미있는 거 선택하셔서 뭐 영화 한 편, 미드 한 편 씹어 먹는다 이런 표현처럼 하나를 갖고 드립다 파세요.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보는 하나 갖고 모던 패밀리 하나만 갖고 드립다 파세요. 충분히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자기 실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공부했다, 뭐 한 번 책 봤다,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딸딸딸 외워질 때까지 입에서 그냥 쉰내가 날 때까지 이게 쫙 해줘야 영어가 좀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선생님 어떤 책을 내셨어요? 이 폭망한 책 묻지 마세요. 저에게는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그리고 은퇴 준비는 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는 은퇴 준비 내 몸 하나 건강히 살자. 내가 100세까지 장수하는 게 나에게서는 가장 큰 성공이다. 은퇴 준비로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닥치고 운동. 닥운.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운동 말고 다른 비법이 있다.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하다가 뒤져요. 잘못하면. 축구하다가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달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넘어져서 그 인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나가니까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동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 저는 이율배반적인 말씀 같은데요. 운동하라 그랬지 축구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축구는 이 나이가 되면은 그냥 TV로 구경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농담이고요. 이게 운동도 자기 몸에 맞는 체질에 거. 맞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몸에 맞는 거. 네, 나이 들수록 맞습니다.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래요. 네, 맞습니다. 근력 운동. 맞아요. 우리가 장수를 결정하는 게 엉덩이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이랍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음대에 나오셨잖아요. 보기는 좀 그렇게 안 보여도 악기도 뭐 못하는 것도 없고 특히 엄청 저렴한 그 3,000원짜리 엔젤 피리 하나로 미국 뉴욕에 공연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뉴욕에 카네기홀 가서요? 저 그렇게 들었는데 뭐 카네기홀 제가- 옆에요, 옆에. 카네기홀 옆이랍니다. 제가 어딘지 뭐 모르겠어요. 거네기홀? 거네기홀? 그 특별히 부러운 게 저는 노래 진짜 잘하고 싶어서 노래교실도 다니고 하는데 몇 곡 부르면 막 삑살이 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노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은 노래 악기 막 두루두루 잘하시니까 혹시 그런 걸 토대로 노후 준비를 특별히 하고 계신지. 노래 잘 부르는 방법 네.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뭐예요?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먼저 그럼 구독을 한번 눌러봐요. 그럼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눌렀어요? 자, 누르고 시작합시다, 우리 여러분. 자, 음악은 가장 인생에서 자기 영혼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음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뭐든지 옆에서 문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반복 훈련해라. 음악은 특히 우리가 애국가 애우려고 해서 애워진 거 아니죠? 산토끼 애우려고 해서 애워진 거 아니죠? 교가 할 수 없이 수행평가해서 애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중학교 교가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음악은요, 뭐 노후에 어떻게 한다,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뭐 장르 구분 없이.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악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되 더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문화교실 가보세요. 노래교실 가서 배우세요. 배운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도움입니다. 음악 독학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성법 물론 다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근데 음악은 라이브입니다. 가서 문화센터 가서 배우세요. 매일 가세요. 물론 여러분들 노래방에 갈 수 있어요. 노래방에 많이 가보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한 100번만 따라하면은 누구든지 가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래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퇴 준비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늘 음악 속에 살고 음악을 듣고 좋은 음악,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면요, 슬픈 음악 듣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보람상조가 불러가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람상조 바로 불러갑니다. 음악이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악, 밝은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음악의 장르에 구분 없이 트로트, 재즈, 발라드, 어떤 음악, 민요까지 어떤 음악이든지 다 들으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 항상 좋은 생각하시면은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람상조가 데려갈 때 웃으면서 눈 꼭 감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곽 선생님, 선생님은 기술, 상담, 진로 등 교사 자격증도 2-3개 되고, 우리 학교에서 진로 말고도 또 자격증 제일 많으시죠. 고3 진로 관련 업무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많이 땄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곧 있을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려고 많이 마음으로는 준비했는데, 실제 은퇴를 가까이 앞두고 보니까 자격증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불안한 심리에서 누구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뭐 굴삭기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뭐 부동산 자산관리사 1급, 풍수 인테리어 지도사 1급,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좀 땄는데 사실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나서의 어느 만큼 유용할까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은퇴한 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있는 자산을 맞습니다. 안 까먹는 게 네. 최고의 잘하는 행동이 아닐까. 근데 네. 중요한 게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취미 활동 그런 걸 위주로 쫙 하고, 좀 영리한 것 같아요. 돈 버는 거는 하면 말이.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을 딱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그렇죠. 사업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근데 사실 보장도 제가 있고. 가진 게 좀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오늘 밥 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캠핑카 1년 사서. 여행하면서 와이프와 제가 얘기하려는데요. 이 우리 은퇴한 사람들의 가장 큰 남자들의 큰 문제점이요. 첫 번째 뭐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도 여자랑 남자랑 비교했을 때 아내는 내가 이제 해방인데 왜 저 사람을 도대체 밥을 먹고 과일까지 받쳐줘야 되냐. 밥을 그게 해주고? 네. 그치. 너도 그 시간에. 일했지만 나도 일했다. 나도 이제 해방인데 너는 왜 집에 와서 있느냐. 너는 부부가 결국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국 리서치에서 32.3%가 4시간 이상을 붙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퍼센테이지 아라비아 숫자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일단 확인해 보세요. 예. 근데 전화해보면 40%까지 찍는다고 합니다. 40%. 제가 40% 찍는데 그게 4시간 이상 붙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 황혼 이혼을 택한답니다. 여자들은 동창회 갔다 오면 짜증을 낸답니다. 왜? 왜 내 남편만 살아 있을까? 왜 내 남편만 살아 있을까? 다른 애들, 내 동창들은 다 죽었는데 왜 내 남편만 살아 있냐?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단 한 가지, 밥 먹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캠핑카 끌고 나가는 거야? 아니, 캠핑카가 아니라 캠핑카 없어도 지하철역 그때는 공짜야. 공짜니까 2호선 타서 한 3바퀴만 돌면은 점심 먹고 또 3바퀴 돌면은
저녁 먹고. 아니야, 온양 온천 가야 돼. 온양 온천. 그것도 돈 있어야지 가요. 아니 온천 가는 것도 싸. 우리는 연금이 있어서 그 정도는 돈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생활비는 네. 되니까 뭐 네. 엄청 럭셔리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결혼이라 은퇴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내의 시간을 만들어줘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에 그 짭이 줄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갖다 줘야지 여자들이 참고 산다. 자, 잠깐요. 우리 여기서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편이 은퇴를 하면은 약간의 로망이 있다 합니다. 둘이 손을 잡고 여행을 가거나 외국 여행, 해외 여행을 첫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국내 여행을 가고 캠핑카 사서 가고. 은퇴하고 나서 캠핑카 여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준비해 놓은 그 전원주택을 새로 이제 대지 정리를 하고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원 생활하면서 여기 아파트 생활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뭔가를 고민하면서